네, 안녕하세요. 거꾸로 읽는 셀프 스포츠 러진입니다. 오늘은 4주차 시간이고요. 오늘 저희가 같이 함께 읽어볼 논문은 컨덴서, A Pre-Training Architecture for Dense Retrieval 이라는 논문이고요. EMNLP 2021에 발표됐던 논문입니다. 오늘 이 논문을 김희은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희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LG전자 VS 사업부에서 차량형 카메라 플랫폼을 개발 및 양산하는 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카메라 그 차량 안에 바라보는 캐빈 모니터링 시스템에 사용되는 비전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을 하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 하고 있는 일은 패신저 인지 모델을 개발을 해서 탑승한 사람의 키포인트와 로케이션을 추정하여 해당 결과값들이 세프티 디시전 모듈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NLP 쪽 논문을 많이 안 읽어보셨을 텐데요. 네, 오늘 네, 많이 어려웠을 수도 있겠는데 우리 같이 얘기하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발표 시작해 주세요. 네. 그래서 아마 다른 분들보다 제가 NLP 관련된 기본 지식이 많이 부족할 거라서 오늘 논문 발표 관련해서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건데 좀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함께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본 논문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기에 앞서서 풀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인 댄스 리트리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트리버 같은 경우는 주어진 문장 페어에 대해서 유사도를 계산을 하고 그 유사도가 높은 문장을 찾아내는 어, 것입니다. 이때 문장의 쌍에 대해서 유사도를 잘 계산하기 위해서 각각의 문장을 인베딩 벡터 스페이스의 값으로 변환을 하게 되고요. 댄스 리트리버 같은 경우는 트랜스포머 인코더 기반의 바이 인코더로 각 문장을 입력을 받아서 CLS의 댄스 인베딩 벡터를 계산을 하고 그것으로 유사도 비교를 수행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때 사용이 되는 인코더는 버트와 같은 사전 학습된 언어 모델로 이니셜라이즈가 되는데요. 버트는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 구조로 학습이 되어서 토큰 레벨의 리프레젠테이션 생성에 좀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버트가 버트로 계산된 CLS 리프레젠테이션이 전체 인풋 시퀀스에 대한 정보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What does but lookat이라는 논문 내용을 함께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해당 논문에서 버트의 CLS 어텐션을 분석한 결과 중간 어텐션 레이어들에 대해서는 CLS가 나머지 토큰들과 비슷한 어텐션을 가진다고 말을 하고 있고 마지막 레이어에 가서야 넥스트 센텐스 프리딕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CLS가 전체 입력 시퀀스에 대한 브로드 어텐션을 가지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좀 더 추상화시켜서 여쭤보면요. 결국에 이 네, 논문의 도입부 자체는 그 바이 인코더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버트의 트랜스포머 인코더 구조가 뭔가 이슈가 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혹시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뭐 그런 논문에 대한 모티베이션 자체를 아마 What does BERT look at 어쩌고라는 논문에서 많이 가져온 것 같은데 혹시 저 논문도 같이 네네. 보셨을까요? 제가 이 논문을 다 읽지는 못했고, 그냥 간략하게 시사하는 정도만 알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네네. 그럼 그 내용을 먼저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그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이것은 버트 CLS의 어텐션 패턴을 시각화한 것인데요. 앞에서 그 What does but look at이라는 논문에서 이제 중간 레이어에 대해서는 그 CLS의 어텐션 엔트로피의 값이 비교적 낮게 분포가 되어 있어서 로컬한 인포메이션에 대한 리프레젠테이션을 더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트 이제 12번째 레이어, 마지막 레이어 쪽으로 가까이 갈수록 이 파란색 프리트레인드 모델의 그 어텐션 엔트로피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아서 그 브로드한 어텐션을 가지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그래서 네. 제가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 논문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트랜스포머 인코더의 구조가 바인코더 학습을 시키기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근거로 이 논문을 근거로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이 논문을 근거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 제가 읽어본 바에 따르면, 혹은 이 표에서 얘기하는 거에 따르면, 그 어텐션 패턴이, 어, 그, 어, 이제 미들 레이어 쪽에서 그러니까 원하는 방식대로 형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형성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게 어떻게 그런 패턴이 형성되지 않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패턴, 무엇을 보고 그런 것들을 느끼는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 있나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음, 여기에 이제 함께 표시가 된 파인튠드 모델의 어텐션 패턴을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프리트레인된 모델의 어텐션 패턴과 괴리가 음, 좀 크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 네, 말은 이 프리트레인 모델의 어텐션 패턴은 다 파란색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결국 파인 튜닝을 거쳐서 타겟 태스크에 보다 이제 집중이 된 그런 모델의 어텐션 패턴은 주황색처럼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고요. 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 두 결과의 차이가 적을수록 스트럭처럴 리드니스라고 해서 뭔가 음, 어, 음. 네, 놀레지가 더 학습이 네, 잘 된 경우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바이 인코더를 학습하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준비가 잘 돼 있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스트럭처 리드니스가요. 이 그림을 조금 잘 봐야 저희가 이 논문의 모티베이션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그림에서 숫자가 크다와 숫자가 낮다의 의미를 좀 짚어보고 가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이 그림에서 나타나는 Y축의 매트릭이 뭔가요? Y축의 매트릭이 각 레이어별로 에버리지된 CLS의 어텐션 엔트로피 값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엔트로피가 높다는 거는 불확실성이 높다는 얘기고, 네, 엔트로피가 낮다는 건 불확실성이 낮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어텐션 패턴이 어떤 경우에 불확실성이 높게 나타날까요? 어텐션 패턴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는 어, 어, CLS 리프레젠테이션이 보다 글로벌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엔트로피에 대한 값이 높아지게 되고요. 어, 네, 그 어텐션 엔트로피의 값이 낮아지는 경우는 그 CLS 리프레젠테이션이 각 토큰에 대해서 좀 더 로컬한 인포메이션의 어텐션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지금 제가 정말 긴급하게 그린 그림을 보면요. 요 선이 각 트랜스포머의 레이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동그라미가 토큰들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토큰 5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맨 앞에 있는 게 보통 뭐냐면 이제 CLS 토큰이 되겠죠? 네. 네, 여기 CLS 토큰이 되고요. 여기 CLS 토큰이에요.
그래서 어텐션 패턴이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보기에는 이 각 하나의 그 다음 레이어의 토큰이 이전 레이어의 각 토큰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웨이트를 가지고 정보를 수집할 거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텐션 패턴 혹은 그 말은 어텐션 웨이트의 컬렉션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어텐션 패턴이 굉장히 그 다양한 어텐션 패턴을 가져오는 거는 이런 식으로 어 그 이전 레이어에서 이전 레이어의 모든 토큰에 연결이 잘 돼 가지고 새로운 토큰의 벡터 값이 결정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 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특정 하나의 토큰에서만 굉장히 큰 어텐션 값을 가지고 나머지 어텐션에서 굉장히 희미한 그런 가지게 된다면 어떤 다음 레이어에 생성되는 토큰의 어텐션 패턴은 굉장히 어떤 하나에 집중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전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 어텐션 패턴이 여러 토큰에 퍼져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어텐션 엔트로피가 높게 나올 것이고요. 반면에 요런 식으로 어 후자의 경우에는 어텐션이 하나의 어떤 특정 몇 개의 정보의 토큰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어텐션 패턴이 되게 낮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 표가 보여주는 그림은 어 첫 번째는 이 X축의 요 값이 지금 스테이지 인덱스예요. 그러니까 레이어 인덱스인데 그 트랜스포머 버트 인코더의 레이어 인덱스를 보여주는데 어 앞단 레이어에서는 굉장히 어텐션 패턴이 높게 나온다는 것이고요. 네. 앞단 이렇게 또 나눠서 보면요. 이렇게 한번 만들었네. 음. 네. 여기 앞단에는 어텐션 패턴이 굉장히 높게 나온다는 거고요. 중간에는 어텐션 패턴이 굉장히 낮게 나온다는 거고요. 어텐션 엔트로피가. 그리고 다시 뒷단에는 어텐션 엔트로피가 굉장히 높게 나온다는 겁니다. 요 말은 앞단에서는 굉장히 다음 레이어가 생성될 때 이전 레이어의 다양한 토큰들에서 정보를 받는다는 얘기고, 중간 레이어 이후에서는 그게 이제 그 패턴이 굉장히 단순화되고 획일화된다는 것이고, 뒷단에서는 다시 그게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요게 하나 포인트인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요 그 표 자체는 그 버트 바닐라의 그림을 가져온 겁니다. 그쵸? 네, 실제로 맞습니다. 실제로 요 그림 말고 다른 그림이 많이 있죠, 논문에는. 그거를 아마 뒤에서 얘기를 또 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요 버트 바닐라 같은 경우에는 이 어텐션 엔트로피 패턴이 프리 트레이닝과 파인 튜닝과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프리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얼리 스테이지와 레이트 스테이지와 중간 스테이지가 그 좀 약간 길게 형성돼 있고 파인 튜닝을 하면서 그게 굉장히 좁아지는 그런 형태를 만들잖아요. 그 말은 어 이 어텐션 패턴 자체가 파인 튜닝 할 때랑 프리 트레이닝 할 때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크게. 그걸 지적하면서 이 논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그 기존의 그 버트 인코더 구조 자체가 이 파인 튜닝을 위해서 구조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패턴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파인 튜닝을 하면서. 그래서 이 논문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파인 튜닝 할 때나 프리 트레이닝 할 때나 이 어텐션 엔트로피 패턴 자체를 거의 비슷하게 가져가고 싶다는 게 이제 목적이고요. 그렇게 하도록 프리 트레이닝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어떤 태스크에 맞춰서 바이 인코더 즉 그 텍스트 리트리버 태스크에 맞춰서 이 패턴을 통일시키겠다라는 게 이 논문의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이 논문의 문제 제기는 어 바이 코더 트랜스포머 인코더 구조의 훈련 난이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그 원인이 버트 즉 트랜스포머 인코더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근거로 요 What does BERT look at
Analysis of Virtuous Attention의 논문을 근거로 하면서 어텐션 패턴이 파인 튜닝 할 때랑 프리 튜닝 할 때랑 굉장히 크게 변한다라는 거를 근거로 들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제 희은님께서 소개시켜 줄 컨덴서 아키텍처를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논문을 쭉 보기에 요게 이제 백그라운드가 많이 이제 부족한 경우 굉장히 이해를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희은님께서 아마 논문을 읽으시는데 굉장히 고생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쪼끔 네 많이 얘기하면서 정리를 쪼금 해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희은님께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콘덴서라는 모델 구조를 제안을 하고 있고, 이러한 모델 구조를 통해서 CLS가 전체 if 시퀀스에 대해서 댄스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덴서 모델을 사용하였을 때, 프리트레이닝으로 콘덴서 모델을 사용하였을 때 파인 튜닝 과정이 복잡하지 않아도 성능이 좋은 댄스 리트리버를 만들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여기 하기 그림으로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존의 버트 기반의 프리트레인 모델을 파인 튜닝하여 댄스 리트리버를 만들 때는 보다 복잡한 파인 튜닝 과정이 필요하다고 논문에서는 말을 하고 있고, 콘덴서 모델을 프리트레이닝 모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좀 더 심플한 파인 튜닝을 거쳐서 비슷한 성능의 댄스 리트리버를 만들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 버트 자체는 이미 MLM으로 한번 사전 학습된 백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죠?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하는 방식은 요렇게 원 스테이지로 파인 튜닝을 하는 방식이 이제 우리가 보통 바잉 코드를 훈련할 때 하는 방식이고, 요 콘덴서에서 제안하는 거는 그렇게 해도 좋지만 컨덴서 아키텍처를 가지고 투 스테이지로 이렇게 갔다가 한번 프리트레이닝 한 번 더 하고 그다음에 파인 튜닝 이렇게 하는 투 스테이지로 하면은 성능이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네, 계속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제 콘덴서 모델의 디자인을 설명을 할 건데요. 콘덴서 모델은 트랜스포머 인코더 스택으로 구성이 되고, 세부적으로 얼리 백본 레이어와 레이트 백본 레이어, 그리고 콘덴서 헤드 레이어로 구성이 됩니다. 이때 콘덴서 헤드 레이어는 프리트레이닝 할 당시에만 사용이 되고요. 콘덴서 모델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쇼트 서킷 이라는 개념이 적용되어 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쇼트 서킷이라는 것은 얼리 레이어의 토큰 아웃풋이 레이트 레이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콘덴서 헤드로 들어가게 된다는 점입니다. 요걸 얘기하는 것 그래서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콘덴서 헤드 레이어의 인풋으로는 레이트 레이어의 CLS 벡터가 들어가게 되고, 또 얼리 레이어의 토큰 벡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최종 아웃풋으로 콘덴서 헤드 레이어의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것으로 기존 버트에서 했던 것처럼 MLM 로스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네. 요거를 조금 뜯어보면요. 요게 이 컨덴서 아키텍처의 전체 그림이잖아요. 그럼 요게 이제 세 가지 분분으로 나눠지는데 여기랑 여기랑 여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얼리 레이어가 될 것 같고요. 레이트 레이어가 될 것 같고, 이 위에가 컨덴서 헤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얼리 레이어는 아까 그 모티베이션 장표에서의 그림에서 엔트로피 패턴이 굉장히 높게 나왔던 그 부분이에요. 이런 식의 패턴이었잖아요. 이런 식의 패턴. 그래서 여기가 얼리 레이어가 될 것 같고,
여기가 레이트, 여기부터 여기 전체가 사실은 여기가 다 레이트 레이어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네, 어텐션 패턴이. 그래서 이 얼리 레이어의 이 CLS를 제외한 나머지 패턴에서 쇼컷을 생성해서 그냥 바로 컨덴서 헤드로 넣어주고요. 그죠? 여기 보시면. 네네. 그리고 CLS 자체는 그냥 그대로 뚫어놔서 그대로 흐를 수 있게끔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보시면은 CLS 자체는 이렇게 그냥 흐르고요. 나머지 CLS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스킵 커넥션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컨덴서 헤드 자체는 레이트의 CLS와 얼리의 그 외 토큰의 으로부터 어텐션을 받아가지고 최종적인 토큰 벡터들을 생성을 하게 되고 그 토큰 벡터들을 이용해서 기존에 저희가 MLM을 했던 것과 같은 로스를 만들어내게 되는 구조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제 여기 얼리 스테이지에 있는 그 다른 CLS를 제외한 나머지 토큰들에서 로컬 정보를 많이 가져오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CLS는 보통 이제 컨텍스트 정보를 많이 포함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컨텍스트 정보를 계속해서 누적을 해 가가지고 나중에 그 MLM 로스를 구할 때 그 양쪽을 모두를 이용을 해가지고 오브젝티브를 달성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이 논문의 솔루션인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부탁드립니다. 네. 명쾌한 정리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다음 장에서는 콘덴서 모델을 프리트레이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웨이트 파라미터를 초기화하는 과정 관련해서는 이제 백본 레이어는 기존의 프리트레인된 버트의 모델 웨이트를 이용하여 초기화를 하고 콘덴서 헤드 레이어의 경우는 랜덤한 값으로 이니셜라이즈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그 레이트 백본 레이어 아웃풋으로 MLM 로스를 한 번 더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즈된 헤드 레이어로부터 이제 계산된 그레디언트가 백프로파게이션 되면서 레이트 레이어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여기서 추가적으로 MLM 로스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콘덴서 프리트레이닝 과정에서는 두 가지 로스가 계산이 되며 첫 번째는 앞장에서 설명드렸던 콘덴서 헤드 레이어 아웃풋으로 계산된 MLM 로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레이트 레이어의 아웃풋으로 계산이 된 MLM 로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최종 로스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9번식은 저희가 앞에 설명한 컨덴서 헤드에서부터 나오는 MLM 로스고 10번식은 기존에 그냥 버트 프리트레이닝에서 사용했던 그 MLM 로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두 개를 더해서 전체 로스를 구성을 해서 학습을 하겠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앞에 장표에서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요 논문에서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 스킵 커넥션 요거를 이제 어디서 창안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비전 쪽에 유명한 논문이 유넷에서 요 구조에 대해서 창안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그 희은님께서는 유넷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관련해서 많이 듣기는 했는데 네.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유넷은 너무나도 유명한 논문이죠. 그래서 유넷은 이런 식의 이제 레이어가 이렇게 있고 이런 식의 레이어가 있는 거죠. 제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면
다운샘플링을 통해서, 그러니까 풀링을 통해서 만들어지고요. 아이고, 여기는 아니네요. 지우개. 네. 그리고 이렇게 이쪽은 다운샘플링 통해서 만들어지고 여기는 이제 업샘플링, 뭐 인터폴레이션 같은 걸 통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각 그 각 뎁스에서는 동일한 레졸루션을 가지는 이미지 패치를 가지고 매니플레이션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여기부터 여기까지 뭐가 존재하냐면 스키 커넥션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 밑단에서는 이 다운 샘플링을 계속하게 되면은 레졸루션이 작아지잖아요. 그러면은 그것 자체는 좀 더 이제 추상적인 정보를 다뤄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윗단에서는 그 레졸루션이 크기 때문에 좀 더 로컬한 정보를 다룰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결국 그 두 가지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유넷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정보랑 이렇게 들어오는 정보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유넷의 이제 솔루션이에요. 유넷.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여기서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뎁스가 많지는 않지만 로컬한 정보는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되고요. 네. 그게 이제 여기에 해당될 것 같고요. 이 컨텍스처란 정보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게 여기에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면서 보시면 논문이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험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앞서 프리트레이닝을 수행한 콘덴서 모델을 파인 튜닝한 결과를 비교를 한 것이고요. 해당 페이지에는 지금 리트리버 관련된 태스크 결과만 비교를 해놨는데 논문에서는 세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결과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센텐스 시밀러리티 태스크,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픈 QA에 대한 리트리버, 그리고 세 번째는 웹서치에 대한 리트리버, 이 세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추가하지 못한 실험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다시 덧붙여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본 페이지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오픈 QA 리트리버와 그리고 웹서치 리트리버 이 두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모두 복잡한 파인 튜닝 기법을 사용한 모델들과 그 콘덴서 프리트레인 모델을 사용한 파인 튜닝 모델에 대한 성능을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콘덴서 모델이 다른 파인 튜닝 기법을 사용한 모델들보다 성능이 비슷하거나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쪽이 오픈 QA고 이쪽이 오픈 네. QA고 이쪽이 웹서치. 그러니까 내추럴 퀘스천이랑 트리비얼 QA는 이제 오픈 QA 쪽으로 속하고 이쪽은 이제 웹서치 MS 마크 웹서치에 속하는 거죠. 어, 코퍼스가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에 통해서 이쪽을 나눈 것 같고요. 여기서 좀 주목해서 볼 만한 거는 이 로켓 QA가 굉장히 복잡한 메소드입니다. 그러니까 네거티브 샘플도 스테이지 와이즈로 뽑고 하드 네거티브도 도입하고 굉장히 복잡한 메소드인데 이 메소드보다 성능이 좋아요. 네. 그게 하나 크게 주목할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MS 마르코도 이게 이제 MRR이 지금 3.66을 찍었거든요. 이 3.66이라는 점수가 정말 높은 점수입니다. 최근 소타 모델도 이 점수를 넘기가 사실상 쉽지 않은데요. 이 콘덴서에서 요 점수를 넘었다는 거는 굉장히 큰 마일스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로켓 QA와 안스를 뛰어넘는, 안스는 저희가 다음에 또 다뤄볼 논문이잖아요.
그런 성능을 보였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재용님이 말씀 주신 그 로켓 QA 관련해서 이 페이지에 보다 자세한 설명이 들어가 있긴 한데요. 로켓 QA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스트가 많이 들어간 전략이 활용된 모델로 배치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또 하드 네거티브에 대해 디노이즈 과정이 들어가고 데이터 오규먼테이션이 적용이 되는 모델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라지 배치 사이즈가 적용이 되고 하드 네거티브에 대해서 디노이즈가 추가되어야 로켓 QA는 로켓 QA의 MRR 점수가 좀 더 높아지는데요. 아래 콘덴서 결과를 보시면은 단순히 하드 네거티브와 함께 파인 튜닝한 결과가 좀 더 작은 배치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더 작은 배치 사이즈로 학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더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큰 의미를 갖는 게 저희가 그 버트 프리트레이닝 할 때 배치 사이즈가 버트 프리트레이닝 네, 할 때 버트 사이즈 30이에요. 그리고 아마 콘덴서에서도 같은 배치 사이즈를 프리트레이닝 할 때 사용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파인 튜닝에서 배치 사이즈가 4969라는 건 이거는 하나의 GPU로는 불가능한 사이즈입니다. 근데 여기 컨덴서는 이거를 64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구글이나 이제 빅테크 같은 데서야 배치 사이즈를 리소스가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배치 사이즈까지 쭉쭉쭉쭉 올릴 수 있지만 보통 이제 모든 기업들은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가용한 GPU가 해봤자 뭐 하나, 두 개, 혹은 네 개, 여덟 개 정도가 될 텐데 그런 상황에서 배치 사이즈는 큰 부담이고 또 배치 사이즈가 크다는 거는 그만큼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약 조건 하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법이면서 성능이 굉장히 그 경쟁력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만 이 컨덴서의 단점은 아까 희연님께서 소개시켜 주셨지만 파인 튜닝을 할 때 버트에서 원래 프리트레이닝을 시킬 때 컨덴서는 버트에다가 컨덴서 헤드를 붙여가지고 프리트레이닝을 시키잖아요. 근데 그 컨덴서 헤드를 찐 다음에 다시 이제 파인 튜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번거로움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 뭐 요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하면은 그 정도의 수고도 덜 수 있지 않나, 할 수 있지 않나 충분히.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그 논문 앞쪽에 있었던 그 ICT랑 비교한 표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그거는 보셨을까요? 네. 네네. 네, 다음 장에 나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 논문에서는 어텐션 어널리시스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바닐라 버트 모델과 ICT 모델, 그리고 콘덴서 모델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어텐션 패턴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기의 어텐션 패턴 시각화 그래프는 그 CLS의 어텐션 엔트로피를 각 레이어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시각화를 한 것인데요. 이때 사용이 된 데이터는 위키피디아 섹션 1K가 랜덤으로 추출된 데이터라고 합니다. 버트는 앞에서 봤던 것처럼 프리트레인 모델과 그리고 파인 튠된 모델이 텐션 패턴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반면 ICT와 콘덴서 모델 같은 경우는 프리트레인 모델과 파인 튠된 모델의 어텐션 패턴의 차이가 작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는 스트럭처럴 리드니스를 만족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뭐 스트럭처럴 리즈니스라는 거는 뭐
파인 튜닝을 위해서 구조적으로 준비가 됐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닐라 버튼은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턴이 많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네, 패턴이 많이 다르다는 거고요. 이 아이시티랑 컨덴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파인 튜닝 할 때랑 프리 튜닝 할 때랑 거의 패턴이 비슷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아이시티를 조금 더 이렇게 막 플럭추에이션이 심한 그래프를 가지고 온 것은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체리 피킹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컨덴서는 좀 더 뭔가 깔끔한 걸로 가져왔고, 아이시티는 좀 더 지저분한 걸로 가져온 거죠. 논문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 그리고 그 앞쪽에 사실은 그 테이블이 있었을 거예요. 원래는 그 아이시티랑 컨덴서랑 버트랑 이제 점수로 비교하는 표가 있었을 텐데, 그 점수에서 보시게 되면은 어, 아이시티랑 컨덴서랑 성능 차이가 크게 안 납니다. 네, 몇 가지 그 데이터 레짐에서 평가를 했는데, 뭐 굉장히 그 데이터가 적었을 때의 그런 레짐에서도 한번 평가를 하고, 중간, 그러니까 1K에서 평가하고, 트레이닝 셋의 사이즈가 1K 했을 때 평가하고, 10K 했을 때 평가하고, 풀셋에서 평가하고, 이렇게 3번을 했는데, 데이터 사이즈가 굉장히 작을 때는 ICT보다 컨덴서가 확실히 잘합니다. 네. 그리고 풀셋으로 가면은 이제 ICT가 조금씩 잘하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또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이제 저번에 저희가 ICT 살펴봤잖아요. ICT는 배치 사이즈가 4.96으로 트레이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했던 논리가 또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ICT로 성능이 나오게끔 하려면 굉장히 많은 GPU 리소스를 요구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컨덴서는 그거를 이제 구조적으로 컨덴서 헤드를 달아서 프리 트레이닝을 함으로써 64 배치 사이즈로 그걸 가능하게 했다는 부분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논문에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ICT랑 컨덴서를 굳이 같이 비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ICT랑 컨덴서가 리트리버를 위한 중간 프리 트레이닝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패러다임은 바닐라 버트에서 바로 DPI 같은 방법을 통해 가지고 바이 인코더를 파인 튜닝을 했는데, 이 ICT와 컨덴서에서는 그렇게 바로 가지 않고 중간 프리트레이닝 단을 놓고 그 다음에 다시 파인 튜닝을 하면은 성능이 좋아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같이 비교가 될 수 있는 메소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 논문에서는 당연히 컨덴서가 조금 더 좋은 느낌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부탁드립니다. 아, 네. 첨언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컨클루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좀 서머라이즈를 해봤는데요.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그런 스탠더드 랭귀지 모델인 버트를 사용했을 때 프리트레인 모델이 토큰 레벨의 리프레젠테이션에 집중하게 된다는 단점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CLS가 전체 입력 시퀀스에 대한 정보를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콘덴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프리트레인 모델이 전체 입력 시퀀스에 대해서 정보를 어그리게이트 하게 되고, 그 결과적으로 이 언어 모델의 프리딕션 결과가 CLS 벡터에 보다 디펜던트하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콘덴서 모델로 프리트레이닝한 모델을 파인 튜닝에 사용을 하면은 보다 간단한 방법으로 좋은 성능의 덴스 리트리버를 만들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조금 요약해서 정리를 더 하면요. 일단은 이 논문 자체는 희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이잉 코드 모델 훈련 난이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논문이고요. 그 이유가 이제 버트의 non optimal attention structure를 이제 지적을 하고 있고, 그 논문의 근거로 이제 아까 희은님이 보여주셨던 뭐 what 어쩌고저쩌고 그 논문을 이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티베이션 자체는 다른 논문에서 가져오고 절반은 가져오고 있다는 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non-optimal attention structure의 그 하나의 그 포인트가 그 기존의 버트 구조에서는 정교한 문장의 정보 구조를 싱글 댄서 레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CLS 벡터죠. CLS 벡터로 잘 어그리게이션 시키기 어렵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이제 스트럭처 리즈니스가 부족하다라는 그런 스트럭처 리즈니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그리고 그럼 그 스트럭처 리즈니스를 어떻게 이제 준비를 시킬 것이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여기서는 이제 컨덴서 헤드를 붙여가지고 한 번 더 리트리버를 위한 프리트레이닝을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이후에 컨덴서 헤드를 떼고 그 버트 인코더만 가져와 가지고 다시 DPR 파인 튜닝을 하면은 우리가 ICT에 버금가는 성능을 작은 배치 사이즈에서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레슨 런으로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좀 주목해서 볼 만한 거는 이 지금 그 저희 NLP 쪽 훈련의 패러다임 자체가 좀 변하고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이렇게 한 방에 프리트레이닝을 했는데요. 점점 중간 프리트레이닝 과정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전의 시간에 저희가 그 얘기했던 그 뎁트 논문이 있었죠. 뎁트 베트 논문이 있었죠. 이것도 중간 프리트레이닝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고요. ICT도 중간 프리트레이닝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 컨덴서도 또 중간 프리트레이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번 시즌에선 다루지 않겠습니다만, 이후에 얘기되는 뭐 GTR, 그 T5를 이용한 이제 그 리트리버 모델 자체도 중간 프리트레이닝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후반부에 다뤄볼 그 오픈 AI의 GPT를 이용한 그 인코더 구조를 다루고 있는 오픈 텍스트,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논문 이름이, 그 후반부에 다루게 될 논문에서도 중간 프리트레이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간 프리트레이닝을 하는 게 하나의 트렌드고, 그게 실제적으로 성능을 잘 내고 있다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 더 챙겨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약간 빠르게 저희가 컨덴서 논문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희애님, 그 컨덴서 논문 읽으시면서 어떠셨나요? 아, 제가 읽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웠던 논문이었던 것 같아요. 배경 지식이 없다 보니까 계속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보는데 이게 볼 때는 이해를 한 것 같은데 다시 음, 뒤돌아서면은 기억이 안 나고 그런 과정들이 좀 반복이 돼가지고 네. 네, 발표에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아내지 못해서 누락된 부분이 좀 많아가지고 좀 아쉬웠습니다. 아, 관련해서 첨언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네. 희애님께서 계속 그 저희 커뮤니티에 참여하시면서 논문을 같이 읽어 나가면 아마 다음에 또 읽을 땐 조금 편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저도 사실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네, 계속해서 같이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논문은 희애님 말씀 주신 대로 그 클라크의 논문을 꼭 같이 봐야 되는 논문입니다. 이 클라크의 논문을 보지 않으면 모티베이션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채팅창에 남겨드린 것처럼 저 논문을 꼭 같이 보셨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발표는 이상으로 잘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희연님 발표 준비해 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